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정타 토픽 세 번째인데, 정말 트럼프 울렁증이 있는 것이냐. 이재명이 뉴욕에서 셀프 왕따를 자처를 했다. 그 전에 오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허술하냐면 유엔 가서 오왕좌왕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리는 게 정말 나라 망신이고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 대표부 대사가 최근에 갔죠. 누굽니까? 이재명의 사법노선 동기 변호사. 아무런 경력 없는 과거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권순일이 그때 재판 거래한 의혹이 있는 그 사건 때 변호사, 자기 동기를 유엔 대표부 대사로 보냈습니다. 자기 변호사 챙기기죠. 그런데 이게 아무 외교 경력이 없다고 하니까는 좌파 패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법무법인에 있으면서 국제관계 소송을 다뤄본 경험이 있어. 그래서 유엔 대표부 대사도 할 수 있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국제관계 소송, 민사소송 해봤다고, 유엔 대표부 대사 자격이 있다고.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자,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죠. 지금 유엔을 간 초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준비를 하니까는 별 해프닝이 다 생깁니다. 오늘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재명이 오늘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를 했죠. 이거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공개 토의를 주재를 했는데, 보통 이 토의를 이제 주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앞서서 국내외 언론을 상대로 이 성명을 냅니다. 성명을 내서 이제 토의를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주제가 AI와 국제평화 안보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일종의 스테이트먼트, 성명을 내죠. 그런데 한글로 이제 성명을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 외교관이 그거를 영어로 바꿔서 이제 전달하는 그런 퍼포먼스, 일종의 퍼포먼스 비슷한 것 같죠. 근데 그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한국말로 이제 몇 마디를 하면은 그걸 우리 외교관이 통역을 하면서 순차 통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차 통역이라는 게, 내가 이제 한마디를 하면은 그 말을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마디를 하면은 그 말을 통역을 하고, 한마디 하면 통역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순차 통역이죠. 쫙 이야기하고 나서 그것을 쫙 통역하는 것은 이제 반대 개념이고. 자, 그런데 순차 통역을 하기로 해서 다 기자들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공지도 다 이재명이 순차 통역을 하면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서 거기 외국 기자들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회의장 앞에 도착을 하더니 이 한글 성명을 읽었다. 일단 읽었는데,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에 대한 소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순차 통역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 하고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쭉 성명을 그냥 읽어버렸다. 통역 할 사이도 없이 멈추지 않고 성명을 단숨에 다 읽은 뒤에 성명이 적힌 종이를 양복 안쪽 주머니에 집어넣고 회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통역은 어떻게 합니까? 순차 통역을 해서 딱딱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 들어가 보니까는 통역이, 기자들은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외국 기자들이 영어로 통역해 주기로. 그래서 뻘쭘하게, 속담말로 뻘쭘하게 들어가고 나서 그것을 통역을 쭉 읽었다는 겁니다. 쭉 읽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미 없는데, 이제 외교관만 통역을 하고, 외국 기자들도 황당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실수, 이런 것이 그 국제 다자 회의에서 프로토콜이 다 있고, 다 이게 관례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실수라고 넘겨버릴 수는 없는 거죠. 얼마나 허술하냐. 이 허술한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거 외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엔 대사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 놓으니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의 그 변호사들이 우리 국정 운영을 하는 곳곳에 다 심어놨는데,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다 심어놨고, 법제처장, 뭐 민정수석실 다 심어놨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그 하나의 좀 이 단적인 상징적인 장면이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뭐 절차상의 어떤 뭐 해프닝이라고 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익에 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그것은 상당히 직접적인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낮에 드렸으니까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트럼프가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에, 미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환영 만찬을 주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무려 145개국,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죠. 145개국의 정상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사들, 그리고 미국의 장관들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안 갔습니다. 이재명은 거기 안 갔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저번에 트럼프하고 만나고 나서 뭐 회담이 성공적이었다, 막 이렇게 뭐 자화자찬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것이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있죠. 이재명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너무 과한 요구를 했다.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과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요구를 받아줬으면 나는 한국에서 탄핵됐을 거다. 그 요구를 받아줬으면 우리나라에 제2의 IMF가 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했죠. 그러면 트럼프와 만나서 다시 협상을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또 하고 그동안 협상이 진전된 것이 있으면 장관들 사이에 그걸 또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욕 갈 때 용산에서 발표를 했죠. 트럼프와 단독 회담은 없다. 그런데 혹시 조우를 할지도 모르겠다.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뉴욕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면은 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조우가 아니고 가서 만날 기회가 있는데 스탠딩으로 얼마를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는 1시간 반 동안 거기 머물면서 이 중요한 나라 사람들, 그 정상들 전부 다 악수하고 그 현안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일부러라도 찾아가가지고 트럼프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IMF가 올 정도의 그런 요구를 받았고 탄핵당할 정도의 요구를 받았으면은 그것을 계속 트럼프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근데 그 자리에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어디 갔느냐? 강경화, 지금 그 주미 한국 대사 내정자죠. 강경화하고 캐슬린 스티븐슨, 그 주한 미국 대사했던 그 여성이 있었죠. 그 사람들하고 또 다른 몇 사람들하고 만찬을 했다. 저기서는 145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트럼프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거기 가서 길을 썼는데 이재명은 거기 안 가고 스티븐슨 전 주한 대사, 자기 편인 강경화, 그때 문재인이 중국 가가지고 거의 뭐 혼밥을 한, 그때도 그 중국 대사하고만 그 장면이 또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용산은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트럼프는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또 그 에이펙에서 또 만날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가한가요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만나서 문제가 더 엉켜버렸는데 그걸 빨리 풀어야죠. 에이펙 지금 아직 한 달 더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거 협정에 서명을 못해서 오늘도 계속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가 완전히 역전이 됐다.
일본 도요타는 15% 관세, 한국 현대자동차는 25% 관세. 경쟁이 안 되죠. 이게 지금 현실화됐는데 한 달 후에 있을 에이펙에서 만날 건데 뭘. 자, 그래서 생기는 의문이 왜 그 트럼프를 못 만날까?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못 만날까? 지금 용산에서 설명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한 달 후에 뭐 만날 건데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급박한데. 뭐 트럼프가 만나서 돌발적인 질문을 하거나 어떤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자신이 없어서 그냥 만찬을 피해 버린 거 아니냐. 만약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뭔가 돌발적인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전 세계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문제가 막 불거질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건 예를 드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트럼프하고 그때 어떤 이 밀약 같은 게 있었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죠. 쌀하고 소고기 문제. 미국에서는 그때 다 개방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은 다 막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이제 막는 대가로 이 트럼프가 요구를 하는 IMF가 올 정도로 요구를 하는 3,500억 달러. 그 만약에 일종의 딜이 됐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갑자기 조언을 했을 때 트럼프가 그거 하고 툭 던져버리면은 큰 소동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만남을 피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결국은 뭔가 국민에게 속이는 게 있다는 거죠. 국민에게 속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한다. 이것도 황당하지만 또 황당한 게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이번에 같이 갔죠. 김혜경 씨. 아니, 유엔 총회 가는데 왜 가느냐? 그러면 유엔 총회에서 여러 뭐 정상들이 연설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남편인 이재명도 연설을 하니까는 그럼 유엔 총회 가서 이제 그거 보러 가는 거 아니겠느냐? 뭐 과거에도 뭐 그랬는데 뭐 그런데 유엔 총회에 안 나타났습니다. 김혜경 씨가. 여기서도 안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제 그 참가국 그 배우자들이 이제 앉을 자리까지 유엔 총회장에 다 마련해 놨는데 그 자리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멜라니아 옆자리입니다. 트럼프 배우자. 자, 그 사진을 보여드리죠. 저기 멜라니아가 있죠. 멜라니아가 있고 그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옆자리에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한국 대통령 배우자 자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제 배치를 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보이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딱 써 있습니다. 저 자리에 원래 김혜경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렇게 만들어 놨는지는 뭐 지금 알려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기 안 갔습니다. 유엔 총회 하는데 바로 멜라니아 자리 옆자리인데 안 갔습니다.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온다는 언론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바로 옆자리에 좌석이 배정됐는데 유엔 총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참을 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래서 해명을 안 합니다. 멜라니아 백악관 안주인이죠. 지금 거래에서 안면을 틀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 뭐 전에 무슨 뭐 한 라인을 구축을 해야 된다 뭐 하면서 무슨 뭐 비서실장이 강원 측에 갑자기 미국으로 간 게 뭐 그쪽 백악관 비서실장하고 한 라인 들어갔다 뭐 상호 관계 뭐 그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저런 자리를 안 간 겁니다. 왜 안 갔을까? 여러 가지 뭐 그 낭설도 막 나오지만은 뭐 영어 대화에 자신이 없었던 건 아니냐 사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일부에서. 제가 뭐 그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참 민망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안 간 이유가 있겠죠. 왜 안 갔을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용산에서는 그 옆자리인 줄 몰랐다. 그럼 옆자리인 줄 알았으면 갔습니까? 옆자리인 줄 몰랐다. 그러면 도대체 그 유엔 대표부 대사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뭘 알아야지.
이재명 변호사를 거기다 대표부 대사로 더 앉혀놨으니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해프닝까지 막 벌어지고, 결국은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 총회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은 트럼프 슬슬 피해 다니고, 김혜경은 멜라니아 피해 다니고, 그런 그 모습 보이려고 그 수많은 이 예산 들여서 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이 트럼프 만찬에 불참한 것은 셀프 왕따 인정한 거다. 145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트럼프를 만나 설득하고 간사협상을 매듭 지어야 하는 게 당연히 맞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145개 그 주요 정상 그리고 미국의 장관들 전부 다 모여 있는데 거기 가서 안면 터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안면 터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까? 트럼프와 짧게라도 만나고 그 다른 나라 뭐 중요한 나라 정상들하고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그 강경화하고 주한미국 대사했던 사람하고 제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그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부분도 저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귀국할 때, 이제 곧 귀국할 텐데, 귀국할 때, 뭐 기자들하고 또 기내에서 간담회 하겠죠. 기자들 이거는 물어봐야 된다.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 여기는 안 가고, 유엔 총회장은 안 가고, 지금 기껏 가서 한 게, 뉴욕 코리아타운 찾아가가지고, 반찬 가게 들르고, 마트 들르고, 서점에 갔다. 서점 가서 이재명 책 보고 거기다 사인했다. 그 저서 들고 사진을 찍었다. 이런 거 지금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 보러 지금 뉴욕 갔습니까? 장 보러. 반찬 가게에 들러서 한국 음식 문화를 널리 알려줘서 고맙다. 마트에서는 즉석 떡볶이 구입했다. 서점에서는 이재명 사진, 저 책 들고 사진 찍었다. 한국에서 이런 거 많이 하죠. 근데 미국 가서, 아니, 통일은 미국 그 유엔 총회 참석을 해서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서로 안면도 터고 저 남편에게 뭐 잘 그 이야기해서 뭐 한미 동맹 뭐 그런 뭐 기본적인 소통을 하고 뭐 마트도 가고 또 이런 거 하고, 진짜 중요한 자리는 저렇게 텅 비워놓고 마트 가가지고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다. 이래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가 중요한 건지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해외 순방을 가면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하는데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는 것도 다 저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